나도 김정은을 만나겠다. 트럼프를 공격하다 말고 바이든이 급선해야 한 이유. 어제 오바마가 자신도 김정은을 만나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선 지피를 방문해 평양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람을 흔쾌히 만나기는 김정은이 꺼린 걸까요? 아무튼 그동안 트럼프를 공격하면서 자신은 트럼프와 같은 사진 찍기 정상회담은 안 할 것이며 실무회담이 선행되는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대북외교를 이어간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반대로 트럼프에게 전쟁을 추구한다는 역공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TV 토론에서 바이든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외교 전문가가 바이든이 트럼프 외교 방식을 계승하겠다는 이상한 발표를 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하면서 그 비판 뒤에 바이든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만나겠다는 조건부 정당성 부여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날 북한 관련 두 후보의 발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만족의 이유를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는 데 있다며 자신이 취임하고 맞닥뜨린 대북한 공격 옵션 준비 상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바마 말기인 2016년부터 미국은 대북 선제 공격 옵션을 사용하기로 하고 비밀리에 일본과 협의하며 시기를 저울질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트럼프가 취임했고 로켓맨과 늑다리 미치광이라는 거짓말이 오갈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한국의 중재로 열린 북미 싱가포르 회담과 베트남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담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은 잦아들었습니다. 트럼프 주장은 오바마가 준비한 전쟁을 막은 것이 본인의 외교력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바이든은 트럼프 대북 외교를 공허한 외교라 깎아내리면서 트럼프 재임 기간 중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확대하고 중거리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냈다는 점을 외면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핵이나 미사일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핵과 미사일은 오바마 시절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에 좀 더 개량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바이든 진영이 고심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과 공허한 외교, 즉 비핵화 목표와는 상관없고 북한의 위협을 위장하는 DV형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며 트럼프를 공격하면서도 자신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발언을 하게 한 듯 보입니다. 사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란 것이 내버려 두고 참을 만큼 참다가 군사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으로 공격당하고 마땅히 이를 방어할 수단도 없는 것이 바이든의 현실입니다. 그 전략적 인내 정책 중심에 자신은 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내세우는 전쟁을 막은 평화 논리를 공격하기엔 전쟁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캠프가 지금 이 순간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떠드는 양 진영 모두 단순히 표계산의 유불리만 염두에 두고 설전을 벌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선 전에 뱉은 말을 취임 후 바로 뒤집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는 비단 북한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어서 어떤 모습이든 대선에 승리한 이후 실무진이 북한 측과 먼저 만난 뒤 대북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 만났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도 평화를 위하는 사람임을 부각하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김정은과 그런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을 보면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바이든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서문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 여부에 대해 헷갈리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만나겠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에 이미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처럼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되어 있고 세부적인 진행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죠. 트럼프를 공격은 해야겠고 동맹을 우대한다고 한국을 먼저 거론했던 바이든이 난처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은 줄기차게 북미 정상의 잦은 회동을 주문하고 있으며 미국의 적극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우대하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바이든은 같은 입으로 자신은 트럼프처럼 대북 외교를 안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트럼프처럼 북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많은 옵션을 걸려는 미국과 서로의 행동을 일치시키며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과 둘 다 고집 피우지 말고 한국말을 들으라는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어느 순간 합의점을 찾아 이른 시간에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인데 북한의 무기를 버리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도 한국도 당연하게 그 협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외에 강대국이란 나라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걱정하지만 자신들은 그보다 더 강력한 살상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개발하고 보유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가입되었던 무기 규제 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탈퇴 이유가 새로운 무기 개발에 미국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규제의 잣대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 있는 국가와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도 좀 더 줄기차게 자주국방에 매진하고 지금도 약한 나라가 아니지만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독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